하고 편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한번 차분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동구도, 대구도, 대한민국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겠다. 정치도, 지역도, 살림살이 사는 것 좀 나아지도록 해야겠다. 서울에만 줄되고 또 지역에는 나중에도 없는 지역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대구나 동구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고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전혀 없는 지역 사정을 바꿔야겠다. 획기적인 지역 사정을 변화시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이 5가지가 사실은 제 출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마 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국회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역의 기반을 두고 중앙정권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지만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검사, 판사, 변호사도 다 되고 있습니다. 우물한 게 우리가 아니면서도 이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 인사들의 뒤지지 않는 실력이고 환만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없어도 되는 일들이 그만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산 얼마 받아왔다는 식의 그런 취지는 더 이상 지쳤고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중앙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실력과 열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직업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직업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한번 마음 딱 먹는 것이 다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동구갑에 출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 동구 사람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저는 대구 동구 신안동에서 태어나서 아양초등학교 입학해서 신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교가 돼서 졸업을 했습니다. 중앙중학교와 청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와 검사 임관할 때까지도 사실상 대구에서 공부정도 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뛰어냈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처음 대구에서 스타트했고 외지로 그 다음에 영등이나 울산으로 옮기면서 이사했을 때도 어머니께서도 계속 남사동에 누르셨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국회의원이 되기에 제가 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진정성은 고향이고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저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도 지역에 뚜렷하게 기억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국회의원 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역에서 자라고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사람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겠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인 임재화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정치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계속 있으면서 이지가 안 되면 다른 집 가고 이번 선거 안 되면 다른 선거 나가고 이렇게 계속 재수 삼수생 또 다른 분들 그 정치 낭인형으로 우리가 보이고 또 대구에서 전혀 생활을 또 하지 않으면서 또 선거 때 잠시 와서 회복 안 되면 또 가고 은행이 정치인 물론 아무런 성과 없이 또 자리 보존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 새로운 형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생활을 진지하게 해왔습니다.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자연스럽게 고향을 위해서 성실성의껏 살아왔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는 정치도 시민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치를 바르게 변화시켜 나아갈 시점이고 그 시점에 저희 임재화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임재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학창시절과 사회생활 23년 이상을 내오면서
갈고 닦은 실력 부족하고 좀 없습니다만 그 실력에다가 그 지역과 정치 변혁에 대한 경쟁성은 못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얽매인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대구로 그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임시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혁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법조인이 아닙니다. 이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도 아닙니다. 10여 년 이상 공무원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풍부합니다.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또 변호사도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색다르고 특이한 변호사입니다.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변혁을 이루겠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이 향상된 삶과 지역 발전 그리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구, 대구 전체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끌어 가십시오. 짧지만 감사합니다. 지역 전체, 대구 전체에 모두 주목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분쟁함이 없는 이런 의원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다 12명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취지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또 3년 지나서 4년째 선거 전에 이렇게 어찌됐든 언론이든 뭐 지역이든 이로써 이치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조금 부족해도 처음부터 한 번에 어떻게든 간에 초선이 돼도 재선돼야 할 수 있다, 3선돼야 할 수 있다 이래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역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천이 제가 공천 대상자이고 심사 대상자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 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역에 어느 정도의 활동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이게 서울에서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재선을 하고 3선을 해도 똑같고 그 후임자도 또 대구 정치 자체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대구에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인사도 절도 하고 공감도 주고 여러 가지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건 뭐 필요하노? 서울에 가서 그냥 유력자 만나고 코리안 호텔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하는 게 낫지.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는 시민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여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그 후보자들이 못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은 적어도 지역에 대한 활동 부분은 반드시 감안이 돼야 되고 당연히 서울에서 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당연히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일신문 이민호 기자입니다. 지역 사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발전 모델, 어떤 발전 모델인지 그거 하나만 더. 국회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획기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당당하게 지금 출마 선거 내면서 쓸만 없으면 썼겠지 이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공약이 당당합니다만은 나중에 발표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지방 공권이다 지금 어떻다 저도 용서미래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구걸식의 이런 공권형 이런 그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의 이미 논리에서 깨졌고 서울의 수도권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고 7, 80%다 모여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몇 개일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자체적인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광에서 동해바다로 나가는 강을 연결하는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광과 형산강을 연결해서 거기 정치 모토 중에 방금 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그 사법고시는 그 부활을 반대한다 대신에 그 로스쿨로 기회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세계적인 추세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로스쿨의 입시나 그 입시에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는 뿌리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쿨을 통해서 판사 검사를 많이 공정하게 됐습니다. 판사 검사를 임명하는 게 많이 공정하게 됐지만 그 자체도 아직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하다 안 하다는 거죠. 상고 나와서 부정상고 나와서 어찌됐든 사법고시 돼서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정치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다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누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해서 중학교 좋은 데 가고 중학교 좋은 데 가서 외고 가고 과고 가고 서울대학교 스카이 가고 스카이 가기 어려울 뿐더러 스카이 안 가고 계속 이렇게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천의 용납의 사회. 그래서 사법고시를 하고 로스쿨 교육도 다 따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조금 그동안의 전문가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결코 로스쿨이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 국민을 설득해 놓은 다방면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법조인이 탄생해서 국가 전체의 법적 수요, 법률 수요를 만족시켜서 국가 전체 경쟁력을 확대시키겠다. 이게 로스쿨의 목표거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로스쿨 나와서 다 판사 검사하려고 노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불러 깔라고 하고 또 나와서 변호사 수만 많아지고 사건 수임한다고 다 그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 달에 2천만 이상이 뭐 비용이지 그거지 뭐 또 살아야 되지 3년 기다려야 되지. 그럴 바에는 아예 사법고시 부활하는 게 맞다. 저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바꾸는 게 맞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는데 출마 선언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트라이크라는 출판 기념회도 하셨는데 네. 여기 지금 뭐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출마에 면에서 못 담은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 이렇게 저는 뭐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예. 말씀 좀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스트라이크라고 지은 책 제목도 제가 지금 책도 제가 썼습니다. 보호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보호는 좀 빗나가는 거고 스트라이크라 어찌됐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스트라이크도 때리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바꿔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책 제목을 했고 오늘 대부분 말씀 올렸는데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 책에서 정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출마 기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정치권에 대해서 전혀 연이 없으면 저를 알리지 못하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차피 중앙에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대부분 일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경선 때나 본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국회의원 해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동의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충분한 선언문에 느끼는 그렇고 그것 때문에 뭐 국회의원하고 한 자리 받으려고 하고 뭐 대통령한테 잘 비가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출마 선언문이 기재된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그때 우리 출마 기념일때 말씀을 좀 많이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그 칼럼을 한 우리 9년 가까이 썼는 칼럼을 한 200페이지 가까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올렸고 대부분은 불교 방송의 칼럼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기자님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신문도 있고 대관일보도 있고 대구신문도 있고 그 칼럼을 저희들이 한 9년 동안 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바뀐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소개와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던 출판기념회 그때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드렸었고 앞으로 오신 분이나 오늘 오신 기자님들이나 오신 분들 그런 기대나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보라겠습니다.